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75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51일차고요. 오늘 성공은 당신 것. 7장이죠. 사업 실적을 버려라. 16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네. 반면에 프리츠는 골치 아픈 고객이 있으면 그런 고객에게 자기는 불평 많은 사람, 요구 많은 사람, 압력 넣는 사람, 성질 고약한 사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책 잡는 사람에게 낼 시간은 없다고 바로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런 손님이 왜 필요하죠? 골치만 아픈데 이러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수익성 좋은 일을 거절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프리츠에게는 사람 좋은 고객들만 왔습니다. 마지막 5%를 위해 죽도록 고생하는 것은 자신이 없고 성과가 부족하고 탐욕스럽고 생각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95%에서 5%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부분. 그걸 그냥 버리고 그냥 잘 되는 것 쪽에 주의를 모아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5%를 볼 때는 그러니까 상위 성공한 5%를 봐야죠. 근데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골치 아픈 5%가 있다는 거죠. 골치 아픈 분들의 그 5%, 거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잘 되는 쪽으로 해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좀 그게 결단력이 좀 필요하죠. 네, 결단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다 버려야 돼. 의심스러워하거나 우리는 피해망상적이거나 피해망상적이거나 의심스러워하거나 불신하는 고객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끄달리는 거예요. 네, 자꾸 끄달리죠. 그럴 때 왜 끄달린다고요? 자신 없고 성과가 부족할 때 탐욕스럽고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관계 유지하고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저도 일을 할 때 5432일 아니면 그 사람의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정도를 보면 좋죠. 지금 현재 뭔가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뭔가 이제 꿈이 있는지 꿈도 없고 부정적이고 막 그럼 거기를 하면은 이제 나까지 힘이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볼 필요는 뭔가 일을 할 때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그런 쪽으로 한번 볼 필요도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끊어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는 유지하지만 어디다가 일을 더 집중을 할 것이냐 에너지를 그쵸 20을 쓰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를 50, 80, 90, 100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그걸 구분을 해서 할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일에. 그래서 그렇게 음. 그래서 왜 그럴까요? 고객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소송을 일삼거나 큰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주든 한술 더 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봤었어요, 작년에. 예, 예. 하여튼 이런 분 봤던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이야 그러면서 막 고소까지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딱 손을 놨어야 되는데 거기에 끄집고 가서 왜냐면 나의 자신이 없고 뭔가 내 자신이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빨려 들어가다가 나까지 손을 놔버리는 경우 이래. 그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이게 각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주든 한술 더 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진실성.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의 진실성 없는 상태를 세상 사람들에게 덮어씌우고는 우리가 자기들과 똑같다고 넘겨짚습니다. 똑같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뭐예요? 진실성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내가 사인심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진실성이 얼만큼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실성을 내어야 그런 같은 끌개장에서 진실성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같은 끌개장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죠. 네,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정직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본인의 천성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직성을 의심하는 거는 뭐야? 내 천성이 의심스러울 때 상대방을 의심하죠. 그래서 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외부에서 보는 어떤 것들, 그냥 외부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근데 자꾸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빨리 그래도 예전에는 막 흔들려가지고 힘들었죠. 막 남편 때문에 막 흔들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냥 보고 그냥 저기서 그냥 인형이 움직이는 거고 내가 근데 거기서 움직이는데 왜 저럴까라고 걸렸어. 딱 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내게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느껴지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비슷한 말을 계속 그 문장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정말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많이 쓰는구나.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제 안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누구나 다 원하는 거구나. 나도 그렇듯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드러내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는 그런 폭들이 조금 이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성이 없을 때 이제 그 정직성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천성이 정직하지 못한 건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아마 호킨스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 텐데 이 번역하시는 분이 이렇게 번역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천성은 원래 본연의 그 자체는 뭐요? 사랑이고 기쁨이고 그냥 본연의 자체에 그냥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이 신념, 그러니까 전 업에 가져오겠죠. 그 신념 때문에 그 신념 때문에 천성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 어떤 쇼크가 왔을 때 그 의심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들 타인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의심하는 것이다라는 거. 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앞에 있더라도 거짓말한다는 기준도 뭐야? 내 기준이잖아요. 밖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가 흔들림 없이 그냥 있어야 한다. 근데 쟤는 왜 저래? 벌써 걸려들기 시작을 했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던 그 사람이 무슨 어떻게 하다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이제 내면을 보고 나의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정신세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진한 사람은 의심할 생각도 못하는 법입니다. 완전 그러니까 순수성이 그냥 있으면 의심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기꾼 만났을 때 순진해가지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전업에 그 사람한테 사기 쳤으면 사기를 당할 것이고 사기를 안 쳤으면 안 당할 것이고 내가 사행심이 없으면 사기꾼이라도 나한테는 해가 없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닥 뭐 그렇게 둘 필요는 조심스럽게 뭔가 그냥 내가 순수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어느 고객과 단순히 구두로 합의하고 악수하는 것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런 고객과는 거래하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를 수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뉴욕주 롱아일랜드 섬 북쪽 해변에 있는 4만 평 땅에 10년에 걸쳐 20억 원 가치의 사유지를 읽으면서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입찰을 받아 그쪽 제안이 제일 좋네요. 그렇게 합시다 하면 그쪽에서는 계약서를 보내겠습니다. 했고 그러면 저는 계약서는 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지불하겠습니다. 하면 그쪽에서는 지불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죠? 라고 물었고 저는 그러면 도로 떼어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런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면 저는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을 새로 찾았습니다. 뭐 어떤 계약서나 기준치는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세상 사는 데는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그 내면에서의 내가 진짜 진실성 있게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나의 문제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무 문제도 겪지 않았습니다. 모든 업자가 자기 할 일을 완수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부실 공사는커녕 대단히 전문적인 손재주와 기술을 발휘해 약속대로 일을 완수했고 덕분에 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것은 집을 지은 사람들의 진실성 덕분이었습니다. 문들은 단단한 오크 나무로 만든 두께 5cm짜리 수제품이었습니다. 바닥은 손으로 무늬를 새긴 두께 6mm짜리 오크 나무판이었습니다. 문에 달린 경첩은 단단한 노쇠와 볼 베어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천장을 받치는 기둥은 걸레가 깨지 않는 100년 된 솔속 나무를 손으로 잘라 만든 것이었습니다. 토대는 강철이었습니다. 이 집은 500년을 가도록 지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집을 팔게 된다면 다른 집과 경쟁할 일이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이 집은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독보적인 존재라서 500년을 가도록 지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강철이. 런던 가니까 그렇게 건물이 튼실하니 완전히 그냥 뼈대가 그냥 완전 튼튼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볍게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짓는 것. 네, 어쨌든 내 상태가 나의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보다 계속 내면은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도 듣고 또 들으면서도 아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시간을 빼서라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빼는 거죠. 내가 시간을 빼서 내가 원하는 거와 원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저항감이 반드시 있어서 아직은 우리가 마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은 두려움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뭔가를 원할 때 반드시 욕망과 저항이 생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도 나도 제대로 안 하고 있네? 하나하나 모든 거 다 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번 주 수요일 날 부산에서 하는 수업에 엄청 자세하게 엄청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세한 거를. 그걸 또 약간 축약해서 서울에서 또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들어오나 언제 올라오나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제 새벽에 틀었더니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제 휴대폰이 잘못됐나 했더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잠도 안 자는지 그걸 재방송을 올려주신다고 있잖아요. 막 아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지원을 했습니다. 보모로. 보모로 지원을 했대. 보모. 저희 딸이 이제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부산을 가면서 어쨌든 보모 아기를 이제 떨어뜨려서 이제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3시간이 넘죠. 일하면 5, 6시간을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보다는 저는 그냥 엄마 아빠 아닌다면 그냥 옆에 이제 가서 있는다고 하다가 어쨌든 뭐 그런 좋은 환경을 옆에서 얘기해 주시고 전 너무 감동이었어요. 옆에서 얼마나 많이들 도와주시는지 야 이거 참 정말 참 엄청난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하여튼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 딸이 한 명이 일을 하겠다니까 주변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돕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어쨌든 그런 감동적인 어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진짜 피도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정말 피도 하나 섞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도 뭔가 이익관계가 되지 않은 관계거든요. 근데 이 영적이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로는 엄청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이죠.
영어 이 보이지 않는 같은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에 하여튼 감동이 되게 있었는데 되게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또 감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딸이 이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저희 딸은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나요? 안 들어와. 아직 자는가 봅니다. 아기가 아직 자는가 봐요. 되게 하고 나면 이제 칭찬을 되게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 오빠랑 이제 애가 이제 그 셋 오빠 있고 딸 있고 이제 아들 있고 이제 제가 셋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하고 칭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제 일이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됐어요. 편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편안하게 하고 또 뭐예요? 이제 진짜 칭찬받으면 너무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거에 대한 막 이렇게 에너지가 막 올라갔었거든요. 잘 돼도. 근데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으려고 하는 않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일을 끝나고 돌아오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됐든 못 됐든 그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안 돼도 푹 꺼지지도 않고 잘 됐다고 막 흥분해서 올라가지도 않는 나는 이제 잘 됐다고 막 그렇게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하는데 제일 이제 웃긴 게 뭐냐면 핵심적인 게 뭐냐면 느끼기를 그렇게 느끼고 놓아버리고 느끼고 놓아버리고를 그렇게 한 거예요. 느끼고 놓아버리고 불안한 게 있으면 느끼고 뭐 엄마가 버려도 좋고 안 버려도 좋고 어디를 시드니를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일이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계속 느끼기를 하면서 놓아버리고 느끼기를 하고 놓아버리고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저는 어제도 되게 많이 느꼈는데 계속 하는 그러니까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100번 1000번 뛰어보세요. 내가 불안해하면 뛰었는데 노력한다는 거는 뭔가를 노력하고 막 뛰는 거 자체가 내가 안 될 거라는 걸 가지고 막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안 들으시는 분은 잘 모르시죠. 무슨 저 여자가 뭔 소리라는 뭘 느끼란 말이야 하면서 느끼 뭘 느끼고 뭘 버려 할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는 게 생각이 나네요. 저희 엄마가 이제 되게 예민하고 막 불안해하고 되게 많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생 이게 엄마한테 갖고 왔던 그 불안한 거를 엄마가 불안하면 이제 아기가 똑같이 불안하잖아요. 그게 정말 너무너무 맞아요. 진짜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제도 누군가를 봤는데 엄마가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아프고. 그게 애가 이제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엄마가 참 중요하고 그러면 나도 우리 엄마가 불안했기 때문에 나도 그랬구나. 엄마가 불안하니까 나 역시도 불안했던 거를 그냥 아예 그냥 몸에 붙여서 살아온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몸에 붙여서 살아온 거죠. 그게 불안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불안해서 뭐 하는지 모른다. 일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막 이랬었던 것들을 불안하면서 내가 1000개, 5만 개 일을 한들 불안함의 기초를 가지고 하는 거는 결과가 노력해서 해도 결과가 수월치가 않다는 거죠. 이거를 아무 데서나 얘기해 주는 곳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무도 얘기해 주는 곳이 없는데 의식 아카데미 수업에서는 호키스 박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사업 실적을 버려라 그러잖아요. 누가 사업 실적을 버려라고 누가 이런 얘기 해주는 데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책을 안만 책에 보면 사업 실적을 버려라라는 거는 이 실적은 이 내려놓음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내려놓고 하라는 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곳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할 거예요. 이 원리 자체가. 그런 아주 핵심이라는 걸 저는 계속 느끼면서 야 진짜 진짜 그냥 너무너무 엄청난 핵심이다라는 걸 저는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도 하고 내 마음도 보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편안함을 그냥 이렇게 할 수, 너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해결을 하신 분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선생님 계속 발전하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모르는 이제 계속 발전하고 계시다라는 거는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그런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가 수업을 이제 듣고 있잖아요. 이제 계속 발전, 그 두려워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고 마음이 갖고 있는 거라서 하루아침에 선생님은 하셨지만 우리는 하루아침에 할 수도 있지만 그쵸? 아직 하루아침에 하신 분을 제가 못 봤거든요. 선생님 말고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 두려움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순간에 일이 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스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스킬도 필요하죠. 어떤 스킬도 필요해요. 하지만 근원에 이것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일이 그냥 잘 돼도 흥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느끼게 하고 놓아버리고 느끼고 놓아버리고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토요일 날에 또 알려주셨어요. 수요일 날에. 화요일만 수업 듣고 있으면 모르시겠죠. 근데 내가 일이 잘 되는 길은 그것밖에 없구나라는 거. 내 에너지, 의식을 어떻게,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은 알아요. 그러면 이론은 너무너무 알고 잘 그래요. 근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론일 뿐이에요. 남의 건 잘 봐요. 타인들 거는. 저도 잘 보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내가 그걸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문제랑 남들을 보이는 거가 다 내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 혼자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 누군가 그러면 아, 그게 뭐지? 아, 내가 혼자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 혼자 튀기를 원하는구나. 아, 내가 혼자 튀기를 원하는구나. 쟤는 왜 저러지? 왜 떼기장 치지? 아, 나도 떼기장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그냥 안 할 뿐이지 내 마음속에 의식 안에는 다 있더라는 거죠. 내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쟤 왜 저렇게 공부했는데 불안해하는 거야? 아, 저도 아직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모든 세상에서 보고 있는 판단 분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내 거라는 것이라는 거를 또 한번 보면서 아, 그래, 그렇구나. 그래, 다 그렇구나라는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간 뭔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거나 뭔가 세상에서 살 때도 계속 여러분들 수업 먼저 들으세요. 수업을 들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로서의 능력이 펼쳐질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왜 무한대로서의 이 목표, 꿈과 목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꿈과 목표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꿈과 목표를 이루려고 하니까 아우 쟤도 꼬라지 보기 싫고 쟤도 이상하고 자꾸 내가 화가 나요. 저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는 아직 내 안에서의 한계를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막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막고 있는 게 그것이다. 사람들을 보고 판단 분별하는 거. 자꾸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쟤왜 저러지? 저는 그래요. 선생님이 9구멍이 있는데 거기서 어디에 제일 이제 주로 가느냐는 거죠. 제가 이제 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에는 다르죠. 다른 거였었어요. 30년 동안은 이제 성에 이제 묶여 있었던 의부증이 있었기 때문에 의부증. 버려지면 어떡하지? 두려움 때문에. 그러다가 또 뭐요? 두려움 때문에 치장하고 싶고 눈에 보이는 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입으로 와서 자꾸 비난하는 게 생각 때문에 비난하면서 그것도 결국 두려움 모든 게 두려움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제가 보면서 자꾸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비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느끼게 하고 기분 안 좋거든요. 근데 비난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다 안 좋아. 내 두려움이 드러나니까. 내게 드러나니까 느낌이 안 좋고 느낌이 안 좋으니까 자꾸 그게 감정적으로도 막 있잖아요. 두려움이 막 가중되면서 욕망과 막 분노와 막 자존심 상하는 거와 자부심이 착 치고 올라가면서 비난을 막 입으로 쏟아놓는 게 있더라고요. 막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실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비난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랑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똑같다는 거죠. 다른데 똑같다. 겉에서 보면 표출되는 거는 다른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서는 똑같다라는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수업을 먼저 들으시고 한 번 듣던 거 두 번, 하토, 수토 좀 참 좋죠? 제일 좋은 건 세 번을 다 듣는다. 내면을 나에 대해서 파헤쳐야 된다. 내가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무한대의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몸이냐 마음이냐 그죠? 나의 본체에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나이가 젊든 많든 상관없는 거야. 이건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일단 공부를 하셔야, 왜 이걸 공부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하면서 알려주시는 거를 실천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71페이지, 독보적인 존재는 어떻게 해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경쟁할 필요가 없다. 독보적인 존재는. 근데 뭐요? 누가 독보적인 거야? 어머 나는 아닌데. 아니죠. 누가 독보적인 존재죠? 우리 자체의 모든 사람들이 독보적인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죠. 내가 알아갔을 때.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알 때는 뭐 그냥 편안하게 경쟁하지 않고 그러니까 들어놓고 또 까먹고 들어놓고 까먹고 계속 세 번 듣고 안 듣는 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 거죠. 그렇죠? 독보적인 존재는 경쟁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성공의 원칙을 또 하나 얻습니다. 독보적인 존재가 되라. 그렇죠? 예를 들면 오리온 굴뚝청소라는 업체가 동네에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29분이니까 내일 또 할게요. 내일 하고요. 독보적인 존재는 경쟁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세상을 보고 판단할 때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쟤는 아니야, 나는 달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게 나라는 거. 나는 틀려. 제가 그러는 것이야. 라고 본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는 것이야. 아니에요. 제가 나예요. 쟤는 왜 저러지? 나예요. 그쵸? 나라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제대로 알 수 있을 때 아마 제대로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 행복 뭐 이런 것들을 얻어 가실 수 그냥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업 안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746322 그렇죠? 연락 주시면 왜 그런지 한번 바쁜 와중에도 한번 틈 내서 미팅을 또 하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치유사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총 7분이었거든요. 네, 상담 또 신청하셔서 하셔도 아마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내일 6시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